네, 최근 한 국립교대에서 지원 장애 학생을 일부러 탈락시키려고 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41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만 지금 장애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김헌영 위원장을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네, 저희 작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거에 따르면 네. 약 4,490여 명 되고요. 네. 근데 그 대상이 이제 국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장애인 교사거든요.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한 5,000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헌영 위원장께서도 선생님이신 거죠, 지금? 네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현장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은 지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네. 이제 학년이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등교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코로나 학생 확진자가 생기거나 하면 이제 전면 이제 원격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하는데, 네. 뭐 별 혼란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애인 선생님에게도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건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선생님들마다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다른데, 네. 좀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에서 이제 특별한 지침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선생님들 이제 각각이 이제 각자 처한 상황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 노조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좀 방법을 찾아서 뭐 원격 수업도 하고 뭐 영상 제작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교원 관련한 노동조합이 큰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교총이 있고 네네. 또 전교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고 지금 장애인 교원 노조를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이 전 세계에서 최초의 장애인 교원 노조라고 들었는데 따로 좀 설립한 이유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학교에 이제 큰 어떤 교원 단체들은 이렇게 두 곳이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이제 많은 교원 단체 또 교원 노동조합들이 생겨났는데요. 네. 저희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은 사실 이제 그간에도 이제 그 장애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쭉 일해 왔고, 네. 어떤 교원 단체나 노동조합을 활동을 해서 소속되어서 활동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 현장 내에서 장애 교원, 특히 또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교원들은 네. 이제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고 또 이제 보이지 않게 약간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사례들이 왕왕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목소리를 또 큰 단체 내에서 내면 또 그 안에서 또 목소리가 묻히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장애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독자적으로 이제 단체를 만들자. 네. 그래서 교육부와 교섭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이제 커져서 2019년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난 직업으로 선생님을 택하겠어라고 선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분들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실 것 같은데 임용 과정에서 좀 과정이 다르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임용의 과정은 다 똑같고요. 네. 이제 다만 공립 학교 교사가 되기 원하는 분들은 네. 보통 교원 임용 시험이라는 걸 치게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편의 지원을 신청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사증을 갖고 있으니까 네. 컴퓨터로 시험을 봤거든요. 아, 예. 그런 편의 지원을 이제 받아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장애인 사범대 지원 불가라는 문구가 입학 원서에 쓰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임용됐는데, 네. 그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용 시험을 높은 점수를 받아도 네.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아, 성적이 잘 나와도 신체 검사에서 장애인들을 떨어뜨려요? 네, 그때는 뭐 그게 너무 당연시 여겨졌으니까요.
그러니까 2007년 교원 임용고사에 장애인 구분 모집이 도입됐고 또 이 이후로 그래도 여러 다양한 분들의 선생님들께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장애인 교원들의 현 주소를 저희가 그동안 좀 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07년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임용시험이라는 공식 문턱을 넘어서 그 교단을 선 장애인 교사는 없거나 네. 극히 소수였었어요. 근데 2007년도에 이제 법 제도가 정비가 되고 약한 2009년, 2010년 정도부터는 편의 지원도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져서 네. 그 장애를 가진 교사들도 또 중증 장애를 가진 교사들도 교단에 서기 시작한 게 지금 약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네. 교직 사회 내에서만 보자면 아직도 뭐 10년 전후로 하는 젊은 교사들이 많아요. 장애를 네. 가진 교사들 중에. 네, 그래서 이제 다수라고 볼 수는 없고 전체 교원의 약간 1.5% 정도. 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통계에는 나와 있는데 네. 여전히 좀 그 중증을 가진 분들은 좀 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목소리가 교육부나 교육청에 전달되기보다는 네. 네, 선생님들끼리 어떤 이런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임시 방편으로 좀 이렇게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벽이 높았지만 그 벽을 깨고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는 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건강한 길로 가고 있다는 바람직한 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이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게 있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최근에 한 국립교대에서 입시 과정에서 중증 장애 학생을 탈락시키려고 성적을 조작했다는 폭로가 있었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네. 2018학년도 입시에서 네.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을 점수 조작을 통해서 세 차례 점수 조작을 통해서 이제 떨어뜨린 사건인데요. 네. 그 학생은 이제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 장애인 특별 전형을 운영한다는 것은 장애 학생들이 어떤 편의 지원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형에서 거의 만점을 받은 학생을 입학사정관 팀에서 그 네. 팀장의 지시로 최하 점수로 바뀌면서 그 학생이 예비 순번으로 밀려났고요. 네. 그 상황을 이제 결국 이제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되고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해당 직원이 이제 폭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 녹취록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팀장이 굉장히 노골적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팀장이 총장의 지시 어떤 뉘앙스라고까지 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개 직원이 이 부분을 이제 공론화시키기가 힘들었겠죠. 네. 그러면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 그래도 교대인데 명실 엄밀히 따지면 이 국립교대에서는 뭐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어요? 교대에서는 이제 재판에 넘겨질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고 이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한다는 입장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네. 뭐 해당 직원은 그 2017년 그 일 이후에도 일단 팀장이요. 네. 그 장애 발언을 한 팀장은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바뀌고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험을 봤다가 성적 조작으로 인해서 탈락됐다고 하는 이 학생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학생은 이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학생에게 뭐 특별히 일부러 연락하려고 해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너무 아픈 상처가 될 것 같고, 그 당시 이 영문도 모르고 떨어졌을 텐데 최근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으로 재학 중이고는 있다고 들었는데, 참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게 뒤늦게라도 밝혀져서 다행이긴 한데,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임용 과정에서 그동안은 아예 벽이 높았지만 그 벽을 깼는데, 그러니까 국립교대라든가 아니면은 사범대학에 지원할 이때부터도 벽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가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예. 서울마 대입 과정에서 우리 어. 국민들이 굉장히 대입은 예민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노골적인 차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 발생했기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사실 교원 임용 시험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서로 알고 있고요. 네. 나만이. 예, 그리고 실제로 2014년 같은 경우에 교원 임용 시험을 보는 뇌별명 장애인 그 응시생을 교육청에서 면접 점수를 이제 0점으로 주면서 떨어뜨린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네.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 장애인 그 예비 교원이 승소한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런 그 임용 과정에서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저희가 피부로 알고 있었지만 네. 설마 이 대입에서까지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해당 뭐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쪽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지금 없는 상황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전수조사, 이제 그 국립교대, 그리고 이제 전체 4대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를 하고 있고, 네. 교육부 측에서 장애인 단체나 이제 일부 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걸 개최할 예정이라고는 들었는데, 네. 아직 저희 쪽으로도 이제 딱히 답변이 없고, 좀 이제 그 대응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드러난 게 지금 이번 이 사건인데, 사례인데 네네. 아직도 이런 사례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파악된 게 있는지요? 얼마든지 많을 것으로 의심이 되고요. 네. 왜냐면 이제 통계만 보더라도, 그 장애 학생들을 받지 않는 사범대나 교대가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장애인들은 사범대에서 안 받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서울대나 인천대 같은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도 네. 사범대에 특별 전형으로 합격하는 장애 학생이 지난 3년 동안 없었어요. 특별 전형은 존재하는데 그걸 통해서 입학한 학생이 없다고요? 네. 그게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점수 미달로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 과연 그게 학생의 점수 미달 때문이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네. 지금 해당 문제가 된 교대 같은 경우도 불과 몇 달 전에 언론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왜 이렇게 그 장애 학생이 입학이 적냐라고 했을 때, 네. 입학 담당자가, 그 점수가 미달돼서, 입학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교육계의 팽배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낮은 인식, 그리고 장애인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런 그 대입 과정이나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은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백한 차별이고, 이게 은연중에, 예를 들면 이제, 학교 내에서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다거나, 담임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학교 현장에.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원 노조도 사실 설립이 된 것인데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교사가 되기 전에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차별적인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차별적인 시선으로 면접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이제 참 안타깝고, 선배 교사로서 또 후배 장애인 학생들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앞서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한 5천여 명, 4,300여 명이라고 하셨고. 전체 장애인 교원이 그 정도고, 네. 저희 노조에는 이제 그 중에 중증장애 교원들이 한 수백 명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교대라든가 사대, 이런 곳에서도 그렇고, 지금 교원 임용 과정에서도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게 사립고등학교 이런 데의 그 임용 과정은 더욱더 심각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립은 아마 파악도 되지가 않고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 또는 그러니까 그 교원에 대해서 어떤 차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자체를 조사하거나
어떤 차별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거나 이럴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반 기업에서도 이제는 장애인 채용이 일정 비율이 뭐 의무화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다 우선순위를 준다거나 일정 비율은 우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왜 이게 지금까지 잘 되지 않을까요? 정부 부문에도 의무 고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현행으로는 3.4%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분야만큼은 1.5% 내외로 계속 말하자면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안은 이제 임용 시험에서 장애 응시자들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꽈락이 경우에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의무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는 했지만 네. 정작 이런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네. 아니면 알아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변명이 좀 공색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수가 낮아서 탈락하는 건 장애인이건 그렇지 않은 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지금 이 국립교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도 이거를 지금 성적을 조작해서 탈락시킨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대나 교대 전국에 이제 약 한 170여 개의 사대가 있고 10개에서 13개 정도의 교대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입학 과정에서 그런 차별이 없었는지 전수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네. 단순히 편의 제공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면접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인 편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혹시 차별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직업 갖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고 또 이런 걸 가르치는 곳이 또 교육 현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비참합니다. 예. 그래서 혼자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노동조합 통해서 어떤 권리 같은 것들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 바꿔나가는 노력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활동들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좀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 저희 노동조합은 지금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을 펼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교육부가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저희와의 교섭을 임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게 되겠고요. 예. 그런 거와 또 별도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또 학생 동료 교사와 소통을 하면서 네.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어떤 민간 민간 영역보다도 더 후진적인 이런 장애 인식을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의 김헌용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